근데 형 MBTI 뭐예요? 어? 형 여자친구 언제 만들어요? 어? 저 실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댓글로 좀 나와. 32가 한꺼번에 얘기해줄게. 하루하루 원룸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 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의 발전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긍정 씨가 소식을 잘 갈무리해 주셨는데요. 네. 긍정 씨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식이죠? 네, 2020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그럼 2020년 11월 첫째 주 소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애플워치가 드디어 심전도 측정 기능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전도 측정과 부정맥 알림 기능은 한국식품의약처로부터 2등급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헬스케어, 이제부터 시작일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최근 컨퍼런스에서 자사의 모든 IP로 모바일 게임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PC와 콘솔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데요. 곧 디아블로 이모탈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하며 내년에는 크래시 풀스피드 포워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LG의 다음 모바일 디바이스 전략은 무엇일까요? LG전자가 유럽 지식재산청에 LG 롤러블, LG 슬라이드와 같은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번 출원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미 LG 윙과 같은 특별한 폼팩터를 보여주면서 경쟁사인 삼성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의 신제품들을 또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퍼 게임즈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샤이닝 미키의 한국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중국 게임사의 한복 디자인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상헌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게임사는 서비스를 종료하고 기존 구입 상품을 모두 환불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K캐시를 아시나요? 코리안 캐시의 약자로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및 국내 전 은행이 참여한 전자화폐입니다. 근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존재했었는데요.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많은 결제 수단이 나타나며 결국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AI를 믿으시나요? 스코틀랜드의 축구팀에서 도입한 축구공을 추적하는 AI 카메라 픽셀롯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픽셀롯은 축구공을 쫓아가면서 축구 중계를 하는 AI인데 경기 도중 모발이 없는 심판의 머리를 축구공으로 오인해서 머리를 계속 추적했다고 합니다. AI,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한 주간의 소식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소식은 제가 헤드라인을 읊었지만은 다소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입니다. 네. 같은 예비 탈모인 같은 마음으로서 이제 좀 속이 상하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인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아망드가 좋아하는 축구 소식이시니까. 네, 그 픽셀롯이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 뭐냐면 큰 리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맨 분들이 붙어서 가지고 이제 공을 추적하지만 카메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픽셀롯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네. 이 공의 움직임을 음.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 축구공이 네. 엄청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이 움직이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네네. 가끔 공을 놓치는데 그렇죠. 맞아요. 인공지능이 하면 이게 얼마나 정확도가 높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네. 스코틀랜드의 이제 축구 클럽에서 도입한 이제 픽셀롯에서 음. 축구를 중계를 해야 되는데 네. 축구 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공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공을 포커스로 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네.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거죠. 따라가게 만드는 인공지능이었던 네. 건데. 근데 축구를 보려면 공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보던 사람들이 네. 난 자꾸 공이 아니라
누구 뒤통수만 보는 것 같다? 자꾸 특정 그 축구 선수 같이 보이는데 누군가 뒤통수를 자꾸 보이고 있고. 아니 뭘까? 근데 이상하게 그 축구 심판들은 대부분 대머리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아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축구 심판의 네. 그 머리를 축구 공으로 오인해서 계속 걔를 찍고 있었던 계속 거구나. 따라다니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픽셀롯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더 여쭤보자면은 일단 AI라고 했는데 이게 뭐 범용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 그 스코틀랜드에서만 이제 자기들이 개발해서 도입한 그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네. 이 픽셀롯은 범용으로 쓸 수 아, 있는 그래요? 소프트웨어고요. 아, 뒤에 롯이 붙어 있길래 네. 그런 그 스코틀랜드나 유럽 쪽에서 쓰는 건, 영국 쪽에서 쓰는 건 거기서 알았어요. 쓰는 거긴 맞지. 아,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만들거나 여기서만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네. 이제 본명으로 쓸 수 두루두루.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음.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을 보여주는 한계. 한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네. 그냥 지금 상태가 이 현재. 정도다. 대머리랑 공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도다. 아, 근데 어려워 아, 사람이 봐도.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그 뭐야 가치가 좀 낮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축구고 음.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를 네네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그렇죠. 얘는 분석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딥러닝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쉐이프만 분석을 한 거예요. 쉐이프만 네. 동글동글하고 반짝이가 빛나는 네. 요거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네. 일단 공이 너무 빠르니까 놓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공을 놓쳐가지고 이제 다른 걸 오인한 게 아니라 공이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절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네. AI가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 공 같은 게 2개네. 네. 그러면 더 공 같은 거를 쫓아가자 했는데 어떤 걸 선택을 한 거지. 그 이름 모를 심판분을 지금 너무 그 자리에 안 계신다고 이게 두상이 좀 매력적이신 분이 아닐까. AI가 인정한 예쁜 두상이다. 그렇죠. 아무튼 그 좀 웃긴 해프닝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해볼 거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그 굳이 이런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도 AI를 굉장히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웃으면서 있는 해프닝이지만 이게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게 이런 비슷한 오인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끔찍하죠. 있는 거고. 네, 아무튼 좀 그 순간 경기는 뭐 그래도 잘 진행됐나요? 끝까지? 뭐 경기가 진행이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냥 중계가 좀 그랬다. 이제 그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실체를 알고 나서 빵 터지지 않았었을까? 이게 근데 그 뭐 인공지능의 한계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 하지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잘 모든 임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떳떳하군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가이드를 주느냐의 문제지. 뭐 예를 들면 네. 그런 경우가 있대요. 저는 요새 뭐 인공지능의 실수가 이제 가득 담겨 있는 책을 네네네네. 요새 좀 보고 있는데 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 일례로 생각나는 게 네. 사실 실수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게 앞에 이 로봇 청소기 앞에 범퍼를 달아놓는 거예요. 네. 범퍼를 보서 이 범퍼에 충격이 감지되면 앞으로 이 길로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앞에 범퍼로 가니까 앞으로 가다가 부딪히면 이제 돌아가겠지. 돌아가거나 이제 모든 지도를 잘 그려서 네네네. 안 부딪히고 청소를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뒤에는 범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후진만 하는 거예요. 안 부딪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학습을 너 부딪히지 마라고 학습을 하니까 뒤에 후진만 하는 거 후진하면 감지가 안 되거든. 오케이 범퍼 안 부딪혀도. 쓸게. 범퍼 안 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저기 뭐야 강영욱 선생님 나오는 채널에서 비슷한 그걸 많이 본 적 같습니다. 세상에 나쁜 인공지능은 없다. 잘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좀 학습 모델을 좀 더 다양화하면 그런 학습 모델을 이제 걸러내야겠죠. 앞에 네. 사람처럼 생긴 몸이 붙어 있으면 따라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아니, 되는 이제 그런 쉐이프 말고 사실 공의 디자인이나 뭐 색감도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좀 덜해지지 않을까. 뭐 근데 이런 공 생각도 디자인은 들고. 리그마다 다르니까. 아 그것마다 다르니까. 네. 아무튼 뭐 좀 재밌다면 재밌는 소식인 것 같고 뭐 이번 기회에 인공지능 관심 있으시던 분들 한번 보시면 좀 웃길 것 같습니다. 그 픽셀로 저희도 도입해서 네. 은 실장 안 놓치게 아니에요. 하면 어떨까요? 머리털이 달려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발 같아 보이지만 실제 머리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K캐시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이제 앞에 K가 붙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거다. 네. 이렇게 좀 인식이 되시죠? 거의 뭐 그 도장이지 마크. 네. 그래서 K캐시 하면 한국형 전자화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름만 들으면 뭐 요새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나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야. 20년이요. 네. 그 앞에 K 붙이는 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군요. 전통이죠. 네. 네.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들이 참여를 해서 오. 공통으로 사용하고 네. 다 같이 만든 그런 전자화폐인데요. 네네. 2000년에 서비스를 시작해갖고 이제 뭐 2007년에 뭐 법적으로 뭐가 바뀌고 뭐가 네네. 바뀌고 하다가 음. 어쨌든 전자화폐인 상태고 지금은 뭔가 티머니처럼 네, 선불 결제를 해서 충전을 하고 사용하는 이런 모드였는데 네네. 아 이게 20년 만에 이제 사라진다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렇게만 전자화폐라고 얘기를 들으면 네. 또 자가 발전과 뗄 수 없는 그 가상화폐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가상화폐는 어떤 통화의 역할을 하려고 좀 하잖아요. 환율도 맞습니다. 있고 뭐. 네네네. 그런 반면에 전자화폐는 그냥 뭐 티머니처럼 그냥 선불 충전만 충전이다.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K캐시라는 얘기를 듣고 뭐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다. 네. 그래서 뭐 20년 전이니까 사실은 엄청 우리가 선도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맥락이 다른 거겠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전자 결제가 가능한 전자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용량이 네네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셋이 몰랐으면은 뭐 1000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2003년 기준으로 네. 2003년이요? 2003년이요. 그때 기준으로 4분기당 네. 347억이 오. 사용이 됐어요. 근데 너무 옛날이잖아요. 근데 출시 5년 만에 300억 달성이고 그때 당시에 뭐 300억이면 어마어마한 그렇지. 수치지. 네, 근데 지난 2분기는 9,500만 원. 1억도 안 되네요. 네. 심각하게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K캐시를 대체할 만한 수많은 전자 결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성이 점점 떨어져서 결국에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긍정 씨 말씀대로라면은 아까 말했던 뭐 블록체인 같은 걸로 볼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무슨 페이,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과 같은 선상에 놔야 되는 그렇죠. 아이템이네요. K페이죠, K페이. 네. 그러면 정말 좀 어떤 면에서는 아쉽습니다. 지금 참여한 은행들도 뭐 되게 많다고 그랬고 네. 뭐 한국은행도 같이 하고 있고 금융결제원도 함께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조금만 더 힘을 줬으면 이걸로 쭉 그냥 그 통합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결제 체계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뭐 아쉽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은행에서 막 주도를 해갖고 여러 가지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걸 이제 CDBC라고 불러요.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면 되는데 없어졌잖아요. 이제 K캐시가. 네. 그러면 다시 해야죠. 또 해요? 또 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전국 시대처럼 다 놔둬 딴 데서들 열심히 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장은 내가 먹겠어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게 있어야 돼. 우리도 그런 우리나라의 기준은 이거야라는 느낌으로 하는 그런 말이죠. 느낌이죠. 그래서 네네네. 만약에 많이 안 쓰더라도 뭐 시중 은행이 이미 뭐 다 같이 은행마다 페이가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더라도 CDBC는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발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좀 바뀌었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네, 트렌드를 발표를 한다. 반영했네요. 너무 늦어진 그쵸. 거 아닙니까 이제 오히려? 근데 뭐 이제 네. 금융결제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K캐시가 없어지는 거랑 이번에 발표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군요. 그렇게 되죠. 근데 K캐시는 이미 뭐 아웃 오브 안중이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보기엔 그냥 블록체인 이거 하다가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저거 없애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CDBC가 이미 뭐 저희가 이발소에서 몇 번 다뤘지만 네. 중국에서는 이미 그 국가에서 이제 발행한 네. 가상화폐를 네. 도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몇 번 공언을 했어요. 그렇죠. 공언을 했고 이미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트렌드로서 뭐 국가의 그런 화폐 트렌드라고 할까요? 네. 그런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K캐시 망해서 K캐시 잘 안 돼서 이것도 뭐 망했으면 됐지 뭘 그만하지 뭘 자꾸 이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네, 방식도 뭐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방식일 수 있으나 네. 뭐 내부에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질문인데 왜 그 CDBC가 꼭 하나가 있어야 될까요?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정부에서 이걸 주도를 한다는 거는 네.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좀 우리가 뒤떨어질 수 없다. 이런 걸 좀 발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부에서 이거를 선도를 하게 된다. 네. 근데 이 화폐가 예를 들어서 K캐시인데 베트남에서 쓴대. 편하니까 뭐 쓰겠대. 우리 K캐시 쓸게요 했어. 그리고 뭐 미국도 쓰고 멕시코도 쓰고 다 쓴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마치 달러처럼 온라인상의 화폐 경쟁력을 가져가게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런 역할도 할 것 같아요. 민간에서 지금 너도 나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네네.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니네 그거 아서라 음. 우리 CDBC 써라. 이미 이미 이게 있는데 국가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이 네네. CDBC가 있는데 니네가 그걸 왜 만드냐. 겪지하는 능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라는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투기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네. 화폐. 네. 아무튼 뭐 방금 아망도 얘기해주신 것처럼 K캐시랑 그거는 완전히 별개니까 뭐 별도로 두고 한번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참고로 뭐 혹시나 언젠가 K캐시 충전하셨던 분들은 ATM기 가서 뽑으시면 된다고 하니까 네. 이제 잘 마감되기 전에 들어가서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그런 건 없죠. 이렇게 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고 나 억만장자 됐다 이런 건 없죠. 별 생각 없이 아니요. 찾아봤는데 갑자기 올라가 있고. 네. 그냥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모르지는 않는다. 아, 다만 근데 이런 돈들은 그 뭐 이렇게 뭐 나라사랑 화폐 같은 걸로 가끔 이제 군대 때 생각 없이 넣어놨다가 우연히 발견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은 좋죠. 한 15,000원 정도만 들어 있어도 옷장에서 겨울옷에서 발견한 현금. 네, 5만 원짜리 한 장 뭐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한 주간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뭐 활동하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가 게임 위주이기 때문에 음. 게임 소식인데요. 네. 샤이닝 니키. 네. 그 게임사가 이제 한국 서비스를 접겠다. 뭐 이런 소식인데 자세한 내용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페이퍼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이제 샤이닝 니키라는 네.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전에 뭐 아이 러브 니키 해갖고 게임이 있다가 니키 시리즈가 있었구나. 그렇죠. 네. 이 니키 시리즈에 이제 새로운 걸로 출시를 한 건데 네. 좀 뭔가 캐릭터를 육성을 하고 네. 좀 키우고 꾸미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뭔가 좀 프린세스 메이커 같이 좀 키우는 네. 네. 육성 게임이구나. 네, 3D로 이제 내가 캐릭터를 키우는 그런 게임인데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캐릭터 일러스트로 한복을 입은 캐릭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유저들이 네. 이거는 우리나라의 음. 옷이 아닌가, 전통 의상이 아닌가. 명나라 때 의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랑 뭐 유저들끼리 서로 막 아웅다웅하고 왜 네 거냐, 네. 아니 우리 거다, 막 이것저것 얘기가 있다가 결국에 페이퍼 게임즈가 그렇다면 게임을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않겠습니다. 어. 라고? 그때 네, 고심은 그 별로 안 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때 샤이닝 니키를 해체하겠습니다. 네, 해체를 하기로 하고 네.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유저들은 갑자기 이게 아닌 밤중에 그냥 뒤통수 맞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돼가지고 좀 논란이 컸죠. 이게 굳이 뭐 꼭 한복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게임 사태뿐만 아니라 네. 한 뭐 올해 들어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한복, 뭐 아니면 다른 일본의 뭐 미국의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자기들 나라에서 이제 뭐 빠져나간 거다. 사실 그게 원래 우리나라 거였다. 이런 주장을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 만물 해가지고 중국론. 그런 걸 해가지고 다들 미쳤나 얘네?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냥 네. 오히려 너무 웃긴 얘기니까 무시하는 그런 썰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게임 빼고 다른 분야에서 보면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가지고 우리나라의 뭔가 문화나 뭐 역사를 이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밀고 있는 네 뭐. 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요새 동아시아에 있는 어떤 문화들이 다 자기 거에서 기원된 거다. 그치 이제 동북공정은 특히 우리나라 거고 네네네네.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요새 많이 보이냐면요. 네. 요새 그 IT 회사에서도 네네. 그 정책을 입장을 따라가는구나. 고수를 하는 거야.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샤이닝 니키가 우리나라에 서비스 된 지가 이제 뭐 10월 올해 10월이었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10월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1월에 어떤 신규 의상 업데이트를 하면서 프로모션을 했는데 그거가 이건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야, 한복이 아니야라고 이제 서비스를 해버린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국 유저들이 이제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또 우리가 그 부모님 안부도 여쭙고 네.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게임에 되게 뭐랄까 어떤 의미로 열정적이잖아요. 네. 특히 게임 안에 있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모바일 시장이든 온라인 게임 시장이든 이런 게 빨리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사의 정책, 이벤트 이런 거에 굉장히 입김을 많이 넣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언행에 대해서 네. 게임사가 직접적으로 반응을 한 게 문제인데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모욕하지 마라. 음. 그렇다면 너희들을 정지시키겠다. 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이제 의상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악의적인 사실을 퍼뜨리지 마라. 라고 주장을 해서 더 논란이 커졌죠. 이게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너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네. 니네 국가 주석 욕해봐 하면 음. 난 전화로 그 말을 할 수 없어 하고 끊는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네네네. 중국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 안에서 그런 채팅이 오고 간다라는 것만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큰 리스크였을 수도 있어요. 난처하죠. 뭐 일례로 뭐 게임에서 상태 메시지를 프리온콩으로 바꾼다. 네. 그러면 상태 메시지가 안 바뀐다거나 이런 어. 케이스가 있었던 게임들도 있어요. 그렇죠. 게임이나 메신저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했을 수도 있죠. 단순히 야 한복은 우리 거야. 한복은 우리 거기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서비스를 단순히 중지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제 중지하는 과정에서 좀 뭐랄까 그 소국의 마인드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대인배가 되지 못했지. 대인배가 약간. 아니라 너무 소인배의 마인드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 이제 한복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 게임사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한복이라는 게 되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명나라 때 의상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거다 니네 거다 할 수도 있어. 근데 게임사가 이걸 가지고 그럼 나 서비스 안 해. 이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지. 삐졌어. 응. 삐졌어. 뭐 이렇게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네. 사과, 야, 우리 사과할 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지우고 이제 화가 난 거지. 이제 화가 난 거야. 야, 네. 사과한다는 말은 다 지워. 그냥 서비스 접는다는 말만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과문이 계속 바뀌고 있는 사태까지. 그치. 네. 감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갔어요 네, 거기에. 하우 돼요. 이게 그 네. 뭐 소인배의 마인드가 느껴지는 그쵸. 너무 아쉬운 태도였던 것 같아요. 운영을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아쉽죠. 최근에 또 비슷한 예로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얘기를 좀 해야 될 네네네. 것 같아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유명한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팝스타라는 노래 혹시 네네네. 아세요? 예전에 한번 또 이발소에서도 다뤘었죠. 네.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 160개 정도의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게임 캐릭터들을 모아가지고 K-팝 스타라고 해서 KDA라는 그룹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모토가 K-팝 그 스타예요. K-팝에 있는 아이돌처럼 이제 우리도 캐릭터를 써서 캐릭터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인 멤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완전 K-팝 스타야 하고 만들었는데 네. 얼마 전에 새로운 캐릭터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트와이스다. 네. 트와이스에 갑자기 새로운 멤버가 갑자기 뭐 아무 이유 없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런 것처럼 이 KDA에 네. 새로운 멤버를 얘를 넣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발표를 했는데 국적이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왜 K-팝 그 아이돌 그룹에 네네. K-팝 그룹에 중국인 멤버를 갑자기 끼워 넣느냐? 그거 뭔 상관이야? 근데 이게 원래 애초에 모토 자체가 K-팝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돌 원래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그룹에 네. 원래부터 있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죠. 원래부터 다국가 그룹이었어라고 컨셉이 그럼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중국인 멤버가 들어와서 이건 하겠다. 그러니까 근본 없는 캐릭터가 나와서 갑자기 나댄다. 이게 너무 민족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게 논란이 되게 네. 커요. 여기랑 같이 어우러진 거죠. 지금 이런 시점과.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갑자기 뭐 노래에 뜬금없이 중국어가 등장하고 아.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색깔이 묻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K-팝이 문화인데 어떻게 이제 근데 국가로... 긍정이가 말한 게 그 일리는 있는 게 이 얘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민감하게 전 세계 받아들이는. 어디에서도 이 세라핀이라는 캐릭터거든요. 네. 이 세라핀이라는 캐릭터가 KDA 들어갔다는 걸로 뭐 왜 갑자기 중국어 나와? 뭐 이렇게 반응하는 나라를 우리나라밖에 그 없어요. 세라핀? 네. 국적이 미국이었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걸?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약간 아쉽네요 우리나라의 대응.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좋아 다 수용을 하는데 네. 유독 그 중국에 하는 액션이나 이런 것과 상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붙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붙어 있으니까가 정말 정답인 게 예전부터 이런 액션들을 자꾸 가해오니까 이런 거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거죠. 네. 김치도 지네 거라고. 그렇지. 뭐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던 걸 가져가서 먹다 보니까 네네네. 이거 우리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우리도 있지. 짜장면 이제 우리 거 아니야? 김우찌 같은 거 같은 느낌이죠, 약간. 짜장면은 아무도 우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긍정 씨의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녹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아니 아무튼 그 이번 돌아와서
이번 샤이닝 니키의 뭐 한복 사태를 빌미로 사실 저는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거에서 뭐 하나하나 뭐 꼬집고 긍정 씨 말대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게 계속 쌓여가다 보면은 그 동북공정이라는 게 완성되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망드 씨 말처럼 그 이쪽 대표는 이 옷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그 나라에서 좀 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걸 수도 아니 있어요. 근데 한복을 안 넣었으면 아예 애당초 문제가 될 게 문제가 없는 안 거. 아니 발생했을 근데 것 이렇게 같은데. 체력 채우려고 김치 먹고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래 김치맨처럼. 네, 예, 아무튼 뭐 이번 샤이닝 키 한복 사태 혹시 게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처음 듣는 얘기시라면은 한 번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번 그 중국의 대응 그리고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대응이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아니, 좀 분노해요 아직도. 아 끝에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어. 이거 뭐 대단한 게임이라고 뭐 이렇게 약간 난리를 치나. 약간 헛웃음만 나고. 약간 그래? 약간 이런 그 느낌을.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 그냥 안 할래라고 하고 삐져서 돌아가 버리는 약간 그런.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LG전자의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그 LG 윙을 출시를 하면서 여러모로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유럽 지식산업청의 뭐 LG 롤러블, LG 슬라이드 네. 이거를 휴대폰 펜네임 용도로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LG 윙 얘기를 좀 하자면 네. LG 윙만큼 지금 호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G 윙만큼 이렇게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맞아요, 디바이스도 맞아요.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바이소에서 자 LG 윙에 대한 호평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댓글로 LG 윙을 도대체 어디서 칭찬한다는 겁니까? 네. LG 윙 같은 망한 핸드폰을 왜 빨아주는 맞아요. 겁니까? 네.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네. 아닙니다. LG 윙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면 LG 윙 좋은데 왜 우리 LG 기를 죽이고 그래요? 이만한 게 어딨어.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지. 약간 그런 맞아요. 이제 근데 새로운 폼팩터가 나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처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바 형태의 스마트폰을 익숙하신 분들은 LG 윙이 꼴도 보기 싫을 거고 난 새로운 폼팩터가 좋아 하시는 네. 분들에게는 LG 윙이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네. 될 수 있겠죠. 생각해 보면은 옛날 옛적에 그 피처폰 시절에도 뭐 처음에 슬라이드가 나올 때 야, 슬라이드 불편해서 어떻게 쓰냐 호불호가 또 갈렸었고 생각해 보면 또 그 폴더폰으로 다시 또 회귀했다가 뭐 이렇게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게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 재미없는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는 폴더블을 계속 네네네.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네. LG는 슬라이드 형태. 이렇게 윙 형태의 폰을 만드는 건데 LG가 잘하고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TV 업계에서 음. 롤러블 이거 화면이 접혀서 말려서 들어가. 어마무시하더라고. 처음에 작년에 CES에 공개가 됐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충격이었죠 충격. 네. TV가 오르락 내리락 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에 공간이 되게 작아. 맞아. 말려 있어. 거의 약간 그 조선시대 상소문 같은 느낌? 상소문 에디션이라는 말이 네. 있을 정도로 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고 네. 거의 1년 반 정도가 지난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한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상소문 에디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서 네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유럽 지식재산청에 요거에 관련된 요거일지도 모른다. 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추측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이름을 가진 스마트폰의 상표가 출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표 출원 자체가 네네. 스마트폰 이런 분야에 쓸 수 있는 용도를 상표권을 그렇게 등록을 한 거니까. 출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TV가 아닐까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스마트폰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이름이 두 가지나요 지금. 롤러블, LG 롤러블, LG 슬라이드. 그렇죠. 근데 이 윙도 이름이 두 개였어요. 뭔가요? 뭐였어요? LG 윙이랑 LG 스윙 이 둘을 놓고 비교를 하다가 윙을 선택한 거거든. 그러니까 롤러블이랑 슬라이드 이것도 둘 두 중에 개 놓고 뭐 보다가 하나 나올 하나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LG 내에서는 이걸 이제 알파벳 B, 그러니까 B 프로젝트라고 해서 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제품이고요. 화면을 좀 옆으로 늘리는 스마트폰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미 그 LG 윙 행사 때 티저로 한번 보여주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윙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LG에 약간 온정이 식어버렸어. 약간. 네. 원래 그래서 있었는데. 요게 미국에는 이미 그 화면을 좌우로 당겨가지고 쓰는 이런 특허가 이미 LG가 갖고 있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윙 다음은 뭔가 또 새로운 요게 나올 거라는 걸 분명히 이제 공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제 생각에는 LG가 그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첨단 저거를 못 하겠으니까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하자. 너무 과거로 간 거 아니에요 상소문은? 그런가요? 그거는 너무 과거로 갔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LG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 어차피 바형 스마트폰에서는 이제는 삼성과 LG, 다시. 어차피 바형 스마트폰에서는 이미 이제 삼성과 애플 양자 구도로 갔고 네. 거기에 비빌 수 있는 회사는 화웨이 음. 정도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LG가 나도 해볼래. 님들 LG 벨벳 써보실? 뭐 그냥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간다면 떼 쓰는 거지, 떼 쓰는 거지. 약간 한번 나도 써봐 이거 좋아라고 했는데 어떤 그 강점도 없는 그런 네. 스마트폰이 나올 바에는 이렇게 새로운 폼팩터를 시도하는 게 재미와 그리고 이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윙을 보면서 음. 물론 아직 뭐 산다 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지만 사고 싶은 마음. 사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지만 네.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적으로 서브폰으로 쓰기에는 비쌌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격적으로 내려온다면 이거 진짜 재밌는 장난감이 되겠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를 하다 보면 지금은 바가 편하잖아.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 더 편한 무언가를 그런 찾을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런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LG를 보면 약간 그 뭐랄까 소니 에릭슨 뭐 이런 느낌? 스카이, 스카이. 펜텍.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LG가 뭐 마케팅도 잘 못하고 기계 가격도 좀 잘 못 뽑고 워낙에 이제 막 놀림거리처럼 다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 휴대폰 사업 분야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뭔가 다른 데를 찾아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 봐 하면 잘하잖아. 약간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것들을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 제 친구 중에 이 LG 이번 윙 네. 저기 뭐지? 그 체험단이라고 하나요? 체험단이 된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옛날에 그 베가폰 있잖아요. 그때도 베가에 헌신을 하다가 베가가 망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폰을 뭐 쓰지 한 다음에 그때부터 끊임없이 LG를 그냥 이제 LG 바라기 이런 느낌으로 LG만 계속 써오던 친구였는데 네. 결국에 이제 뭔가 그 한 거의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LG 바라기에 이제 희망이 딱 반영돼갖고 윙을 딱 받았어. 근데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라고 했더니 심심할 때 돌리고 노는 그게 게 너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피제 스피너 찰까닥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삼성의 그 폴더블 Z 플립을 쓸 때 이 네. 느낌이 별로였거든요. 뻑뻑하니까. 왜냐면 이게 멈추니까 그대로. 프리인지 기능이 있어서 그게 어디든지 서 있게 하겠다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폴더폰에 딸깍딸깍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네. 윙은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일부러 그리고 그 슬라이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옛날에 슬라이드 폰들을 쓸 때 걸리는 느낌과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으나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친구도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하면서 또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상소문 에디션 이런 걸 하지만 이렇게 펼쳤을 때 아니면 뭐 아래에서 올라온다거나 네. 아니면 뭐 돌돌 말아서 다닌다거나 네. 돌돌 말았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지는 좀 고민해 볼 맞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접는 Z 플립을 쓸 때도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작고 예쁘고 다 좋아. 근데 정작 쓰려면 펼쳐야 되는 게 너무 귀찮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바형인데 필요할 때는 갤럭시 폴드처럼 당겨서 화면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탱이만 조금 말려 있다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아직 이름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유추하기가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식이 나오면 네.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아망드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예 정말 말도 안 되는 폼팩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1세대는 타협점을 좀 찾아야겠죠. LG가 너무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걸 내진 않을 것 같은 게 난 기왕 이렇게 간 거 아예 그냥 끝까지 가서 말도 안 되는 걸 한번 달려. 넌 너무 아니라- 키치해 여기. 아니 네 돈 아니라고. 정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용수철처럼 늘어났다 접히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 그 장난감처럼 애벌레 같이. 착착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네, 아무튼 LG의 OLED 액정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나오면 한 번쯤은 살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또 은 실장이 좋아할 만한 게임 소식입니다. 이 게임 소식은 좋은데 이번 소식의 주인공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블리자드 정말 제가 사랑하는 회사인데 점점 이제 행보가 뭔가
돈을 바라보는 그런 행보인 것 같아서 많은 게이머들이 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가져왔어요.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액티비전 이제 블리자드 사장님이 네. 최근에 이제 재무 관련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가진 IP를 모두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어서 큰 네.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합니다.라고 밝혔어요. 네네네. 네. IP가 뭐죠, 아망드님?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그 이제 뭐 디아블로라든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 있잖아요. 네. 블리자드 IP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뭐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디아블로, 디아블로, 오버워치,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말고 없죠 이제? 이제 없죠. 없나? 액티비전이 갖고 있던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예고편이 근데 그런 있겠죠? 지적재산권들을 뭐 스타크래프트의 마린이나 뭐 SCV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이제 요걸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게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지적재산권 걔네들의 모든 것들이 다 지적재산권이죠. 그러면 마린 키우기 이런 거 나오는 건가요? 가능하죠. 그 유즈맵에 있던 것들. 약간 그 네. 방치형으로 해서 마린이 진화하고 파이어벳이 되고 청계산 오르기. 레벨업을 하는 거지 그렇게. 그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슈는 이제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그러니까 펀딩 쪽에서 움직이는 손들은 네. 이 소식이 굉장히 이제 좋아 역시 이제 우리 투자할 만하겠어 이런 느낌이었을 테고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 반, 뭐 분노 반,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왜 게이머들이 이제 모바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분노가 약간 섞여 있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섞여 있습니까? 한 2년 전쯤에 그 디아블로 이모탈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디아블로의 모바일 버전이죠. 네, 디아블로 모바일 버전. 그러면서 뭐 좀 해프닝이 있었었어요. 뭐 그 이제 쇼를 하시는 분들이 좀 당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도 없진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던가. 그 샤이닝 니키 운영하는 데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죠. 근데 그래서 좀 야유도 많이 받았고. 네. 네. 그리고 중간에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이거를 외주, 그러니까 중국 쪽에 개발사한테 외주를 맡겼다. 샤이닝 니키 개발사인가요? 약간 네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다들 걱정했는데 아직 결과적으로는 공개는 안 됐어요. 네. 아직 출시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출시되면은 그 디아블로의 IP를 잘 살리면 그거에 나름의 재미를 또 갖고 올 수도 있는 건데. 작년 블리즈컨에서 공개가 됐죠. 네. 베타 버전이. 네네네. 할 수 있게끔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해면 재미는 있는데 유독 이 블리자드의 팬들이 유족 블리자드 팬보이들이 그 옛날부터 게임을 계속 즐기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냥 약간의 배타적인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아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과금이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PC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패키지로 한 번 사서 이제 계속 운영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나는 돈을 절대 안 쓰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쟤보다 그러니까 1등 하는 애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좋은 장비를 쓸 테니까. 네네네. 근데 나는 그러면 한 번 과금을 해볼까? 라고 하면 과금 체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밸런스가 무너져 버려요. 네네네. 그러면 한 번 과금을 하면 계속 과금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모바일 게임들은 운영이 되어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전통이죠. 그게 모바일 게임에. 물론 안 그런 게임도 많죠. 맞아요. 네. 그 아망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원래 IP를 내놓을 때는 항상 좀 그런 게 얘네 역시 블리자드 좋아 이랬던 요소 중에 뭐 한 번 패키지를 사고 나면은 굳이 계속 구매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과금이 월과금 없이 온라인이나 배틀넷을 꾸준히 계속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블리자드가 잘하는 일이고 칭찬하는 일 중 하나였는데 네. 모바일은 아망드 말씀처럼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블리자드가 그렇다고 디아블로 이모탈을 냈는데 플레이스토어에 다운받으려고 했더니 4만 원이야. 40불이라고 써 있어 거기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제 블리자드의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 그러면 디아블로 그 4는 언제 나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니네가 모바일 게임 할 때가 아니야 라는 입장이 있어요. 있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또 반대로 아니 얘네는 게임사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당연한 거지. 뭘 만들 수도 있지. 솔직히 얘네가 뭐 PC, 콘솔 다 있죠. 모바일 게임만 안 냈어.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나온대. 그래서 너무 반갑다라는 의견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는 뭐 그 디아블로 이모탈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이미 작년에 공개가 된 거에 있어서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만 블리자드의 현재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부터 같은 거. Do you guys not have a phone? 거기서 그치. 거기서부터 약간 시작인 것 삐또가 같아. 상했어 네, 팬들이. 거기서부터 야 너 핸드폰도 없니? 약간 이런 거 모바일 게임 하려면 시대가 지금 모바일 게임인데 그 엑스박스는 구독을 하면 엑스박스를 주잖아요. 네. 네.
그럼 블리자드도 디아블로 구독을 하면 핸드폰을 주십시오. 배틀넷폰 같은 걸 주는 거야?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이제 뭐 오버워치라든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와우라든지 이런 IP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오버워치도 하고 뭐 핸드폰으로 와우도 하고 그럼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음. 최근에 그 라이엇 게임즈 아까 리그 네. 오브 레전드 얘기하긴 했지만 네. 리그 오브 레전드도 와일드 리프트라고 해서 모바일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오. 근데 모바일에서 가능해요? 네 가능하게 이제 뭐 PC랑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그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디아블로 이모탈이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디아블로 이모탈은 그 전체 발표에서 주인공이 디아블로 이모탈 모바일 게임을 하겠다는 거였고 네네네.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이제 10주년이 됐으니까 진짜 많은 게임들을 만들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모바일 버전의 롤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묻어갔구나. 그 묻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나 핸드폰으로도 롤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 그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행보가 반반으로 갈렸어요. 그 예를 들어서 과거를 돌릴 수는 없겠지만 아망드 말처럼 그 2년 전에 그 블리자드가 그 이모탈을 공개할 때 디아블로 4를 먼저 이렇게 싹 프리뷰를 해. 끝내줘.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모탈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모탈을 하고 자 one more thing 하면서 갑자기 4를 했으면 디아블로 4 30주짜리 티저만 공개했어도 이 사단이 안 났을 거야. 그냥 행사 기획자를 잘라야 돼. 이거는 너무 아쉬운 행보였다. 어쨌든 근데 그 롤 모바일 같은 거 롤이 사실 그 디아블로나 이런 것보다 훨씬 조작이 복잡한 게임 맞아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올까라는 의심 가득한 눈빛들이 많았는데 네. 결국 나온 거 보면은 너무 재밌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요게 롤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게 이 모바일 게임이 어쨌든 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 더 좋은 PC판 게임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은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블리자드는 우리가 예전에 알던 블리자드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네네네. 이미 CEO도 바뀌었고 개발진도 다 나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사장님이라고 하는 마이크 모하임도 이제 이미 다른 회사를 차렸고. 맞아요. 그런 걸 보면 블리자드가 지금 새롭게 꿈꾸는 그런 그림이 우리가 예전에 기대하던 그 블리자드의 미래일까? 그거는 조금 이제 의심해볼 그걸 만한 기대하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애플이 스티브 잡스 사후에 팀쿡 체제로 갈 때 애플이 이제 망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앞에서 닦아놓은 철학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블리자드도 그걸 잘 계승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전자기기, 그러니까 IT 산업과 게임 산업이 다른 거는 그 꽤나 많은 회사들이 우리는 나 블리자드 게임을 정말 좋아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IP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용자들은. 그리고 IP를 소진하는 거지 그 게임사를 소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좀 다르죠. 다른 IT 회사들하고. 그 약간 아이돌 좋아하는데 SM이나 거길 좋아하지 JYP나 않는 YG나 거가.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악뮤를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YG까지 사랑하겠어. 그러니까 그 문화 쪽은 이런 그 컨텐츠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발이 계속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IP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나왔을 때 재밌다면 또 뭐 적당한 과금 체계와 이해할 수 있는 요 구조가 되어 있다면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다 떠나서 재미만 있으면. 맞아요. 게임은 재미만 있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제부터 모든 IP를 다 모바일 게임화 시키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애플워치 소식인데요. 네. 애플워치가 몇 주째 계속 찾아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번엔 좋은 소식입니다. 네. 심전도 기능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에 제공이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네, 이 업데이트가 지금 된 거죠? 네, 업데이트가 이미 공식적으로 네. 정식 배포- 버전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애플워치가 1세대 출시될 때부터 네네. 그 기능은 있었어요. 맥박을 재는 기능. 쿵쾅쿵쾅. 쿵쾅쿵쾅. 그래서 나의 심장 박동수가 지금 몇 비트입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재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달리기 하고 나면 막 너 지금 심장 박동수가 몇이야? 120을 넘었어? 이러면 걱정하듯이 말해주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렇죠. 약간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네. 심전도는 심장이 미세하게 내는 그 전류를 측정해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다른가요? 심장 박동이랑은?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예전에는 그 심전도가 뭐냐면 병원에 가면 삐비 하는 거 있죠. 그 박동이 아니었어요? 네, 심장 박동이 아니고 심전도를 계속 측정하고 여기다가 있는 겁니다. 딱지 붙여놓는 거 말아요. 여기다 붙이고 손가락 끼고. 네, 맞아요. 박동은 쿵쾅쿵쾅쿵 이 비트로 뛰지 네. 삑
삑 2비트가 아니 그럼 죽었어요 당신은. 아니 그림이 심장 박동처럼 이렇게 있길래 아 그렇지 다르구나, 않습니다. 다르구나. 네네. 저는 의학도가 아니니까요. 네. 여기도 뭐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겉핥기식으로 보자면 심전도를 측정하기 다르다. 위해서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내는 그런 네. 장비인데 그래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기능이 애플워치 시리즈 4 음.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온 디바이스에 이미 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네.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애플워치 하단에 있는 센서와 그다음에 용두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심장의 미세한 전류들을 측정을 해내는 네네네. 그런 기능들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었는데 네. 각 국가별로 야 이거는 의료기기야.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돼.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심전도를 측정하는 장비들은 다 국가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나라가 몇 없었어요. 네. 뭐 미국, 뭐 홍콩, 뭐 약간 그런 이제 게 열려 있는. 좀 열려 있는 나라에서만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2년 동안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애플워치를 쓰지만 정책적으로 막혀 있어서 쓸 수가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부터인가요? 이걸 우회해서 뭐 5,000원 정도 내면 네. 중국을 경유해서 뭐 홍콩을 통해서 뭐 이거를 열어준다 뭐 이런 다른 나라인 척. 다른 나라인 척 속여서 열어준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냐면 좀 있으면 열릴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애플이 풀어놨으면 열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2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iOS 14.2로 올리시고 네. 그다음에 애플워치 버전을 워치OS 7.1로 올리시면 요 심전도 측정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6개월 전에 네. 제가 막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이게 중국 쪽에 타오바오에 보면은 이걸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5,000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고 한 그 2,000원 중국 돈으로 뭐 몇 위안을 내면은 하울라 이렇게 하울라 하면서 자기 계정을 그러니까 쿨하게 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주면 거기다가 자기들 걸 로그인해가지고 됐어 하고서 다시 로그인해보면 거기에 이름 모를 그 중국 친구가 로그인이 돼 있으면서 심전도가 돼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열었는데 그게 정작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해고 있었던 네. 뭐 이런 IT쟁이들의 그런 슬픈 모습을 제가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애플워치 SE를 네. 구매를 했는데 얘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SE에 심전도가 들어있나요? 애플워치 SE는 심전도 측정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안 되다 보니까 네. 저는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샀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 시리즈 4, 5, 6에서는 심전도 측정 기능을 쓸 수 있으니까 아망드는 되나요? 네, 저는 이제 드디어 2년 만에 시리즈 4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2년 만에 이 기능이 해금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쓰면? 저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어떤 아무렇지도 느낌인지 않아요. 6개월 전에 이제 찌릿찌릿해? 처음 켰을 때 네.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 네. 그 진짜로 그 병원에 있는 것처럼 그 그래프를 그려준단 말이에요. 오. 그리고 처음에는 막 한 세네 번 하루에 한 번씩 막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신기한데 뭐 다시 켜서 쓰는 거는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흥미가 떨어. 근데 물론 또 이제 심장에 실제로 약간 부정맥이 우려되거나 실제로 약간 심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기능이니까 뭐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이제 부정맥 감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네네네. 그럼 부정맥이 이제 심장 그러니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가 아파. 그럴 때 말고 심장이 막 심장 박동이 갑자기 막 빨라질 때. 작동이 좀 꼬이죠. 갑자기 막 심장 뛰다가 갑자기 좀 가라앉았다가 이런 게 이제 부정맥의 전초 증상이거든요. 네. 그게 부정맥의 전초 증상이에요? 그게 맞아요. 부정맥 의심할 수 있는 아, 진짜? 정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가까운 시간 내에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다. 맞아요. 뭐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 감지는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워치가 계속 심장 박동을 감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심전도는 체크를 못하지만 이 심장 박동수는 계속 맞아요. 그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너 부정맥이 의심돼. 뭐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제세동기 근처에 가서 있어라. 가서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뭐 타 국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애플워치의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기능이 뭐 얼마나 쓸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애플워치를 쓰면서 뭐 한 10,000일 쓰면 하루 있을까 말까? 10만일 쓰면 하루 있을까 말까? 약간 그런 건강한 사람이라면 뭐 이것도 보험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작동을 하면은 그게 나니까 그렇죠. 따인 거니까. 일단 그 궁금한 게 지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격 진료나 이런 의료 관련된 쪽이 굉장히 좀 다른 나라들에 대비 굉장히 배타적이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올해 이발소에서도 뭐 원격 진료에 대한 법령을 이제 샌드박스 제도로 좀 풀겠다 뭐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것과는 별도로 애플이 노력해서 들어오는 걸까요? 실제로 샌드박스로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도입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와 더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기기가 있어야지 뭔가 허가를 내주고 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앱, 서비스만 있어도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법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센서가 없어도 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부정맥 감지해냈어. 네. 그냥 얼굴로 카메라로 인식해보니까 이거 부정맥 올 것 같은 얼굴이야. 관상을 보니까 어. 부정맥 관상이. 내가 부정맥이 올 상인가? 그런다면 네. 이제 이것도 인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애플이 꿈꾸는 거는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들도 있지만 얼마 전에 애플이 피트니스 플러스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너 운동하고 나서 심장 얼마나 뛰었는지 내가 측정해 줄게. 그래도 운동 얼마나 했고 칼로리 얼마나 소비 정확하게 내가 측정해 줄게. 이런 조금은 의료에도 가깝지만 의료도 하면서 그런 일상적인 건강, 네. 일상적인 건강에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어이가 없는 게 몇 칼로리를 소비했는지 몰라. 애플워치가 안 알려주고 제대로 된 게 알려준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추측이야 다. 아 그래요? 그치 어떻게 알아? 왜 아니 그 운동한 양을 보거나 심장 그 박동 수랑 내 몸무게랑 키를 하면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 검증이 안 되니까. 아 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저는 항상 애플에서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더 정확해졌습니다 하는데 정확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뭐 트레드 같은 거 뛰면 거기 나오는 그 칼로리가 칼로리?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비슷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비슷한가 보다. 그냥 소리고 솔직히 그게 몇 중요하지 칼로리 않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 이게 2칼로리 이게 뭔 차이야? 이걸 띄움으로써 밥을 몇 공기 더 먹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하긴 먹을 때 근데 칼로리 카운팅 안 하듯이. 그러면 운동할 때는 운동이 끝나면 뭐 당신은 오늘 마라탕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는 그거 이렇게 좋은데? 엄청 와닿는데. 그러면? 아이디어 좋은데? 네. 오늘 교자 만두 2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교자만두 2개를 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거는 근데 많이 있어요. 아니, 먹을 수 아니, 있습니다 가까이 해줘야지. 있는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배달벤저 연결해 줘. 좋네요. 연결할까요?라고까지 묻는 거죠. 배달의 운동 좋아. 네, 아무튼 뭐 잠깐 이 개발을 걸쳤고요. 네. 애플워치가 이제 ECG 심전도 기능이 업데이트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애플워치 4세대 이후 버전들 쓰시는 분들은 한번 버전들 확인해 보시고 그 심전도가 이제 애플워치 앱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아이콘으로. 그거 한번 써보시면은 처음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쯤 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측정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잘 이렇게 침착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30초 정도 가만히 대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무튼 한 번쯤 해보시면은 혹시 또 압니까? 병원 가라고 바로 뜰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 주간의 소식들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네. 긍정 씨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들을 잘 모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